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지금 에이벨이라는 브랜드, 햄머에서는 국내 브랜드 치고 또 해외에서 생산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이벨이라는 브랜드에 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정승민 라이더를 초청해서 에이벨에 대해서 좀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정승민 라이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피닉스파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승민입니다. 우리 정승민 라이더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저랑은 개인적으로 좀 친해요. 오래 봤기도 했고, 근데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문제는 숫개가 없어요. 그래서 보드는 진짜 열심히 타고 영상에서 봤을 때는 맞다. 그 형이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네. 그 중국 애들인데 니 거 릴스 보고 우리한테 너 타는 데크 뭐냐고, 나 이거랑 똑같이 맞추고 싶다고 이렇게 했다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 보드 타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활발할 것 같고 움직임도 되게 많을 것 같고 한데 실제로 되게 조용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혹시라도 슬로프나 애들 봤을 때 대면대면 하거나 조금 뻘쭘해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러니까 뭐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무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아는 척 하시거나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는 척 해주시고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이벨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에이벨 같은 경우가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타지? 그렇죠. 피닉스파크에서도 엄청 많이 타주시고 예약 판매하면 예약 판매된 대로 다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에이벨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리테일에서 판매를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딜리버리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완성도나 그 제품에 대한 뭐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라도 일단은 뭐 써서 나쁘다 아니면 써서 모자란다는 그 선택적 제약은 일단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물론 이제 그 초이스의 문제는 생기지. 왜냐면 그쵸. 카본도 있고 뭐 티탄도 있고 뭐 이러니까, 더군다나 뭐 티탄이 2장짜리도 있고 뭐 1장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품의 소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데크를 가용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날짜에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항상 딜리버리가 늦어. 그거는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종류의 뭐 다른 브랜드가 됐든 아벨이 됐든 어디 브랜드든 다 매년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치. 근데 아벨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예약 판매를 해서 지금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만들고 있는데도 공장 자체에서 좀 늦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 에이벨 대표랑 얘기해보고, 왜냐면 에이벨 대표도 형이 아는 동생이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해보면 걔는 걔대로 머리가 아주 지진 나더라고. 그럼요. 얘기 들어보면. 왜냐면 예판을 위해서 매년 가서 체코 쪽에서 2월 한 중순 말쯤 혹 늦으면 3월 막 그때쯤 체코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제품 완성도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나오시는 건데 지금부터 예판이 들어가서 제작을 한다고 해도 11월 안 나오는, 공장에서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그 에이벨 대표한테 그 노티를 할 거 아니야. 언제쯤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날짜를 공장 쪽에서 못 지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항상 물류 이슈가 있어. 그래도 어쨌든 그거에 대한 케어는 다 해주니까. 그죠? 근데 에이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데크가 늦게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작년에 쓰던 데크들이라도 시승 데크로 좀 타고 계셔라 이러면서 좀 주시는 편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에이벨 대표가 확실히 그런 쉐어 쪽은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 확실히 신경을 써서. 왜냐면 실제로 보드를 돈 주고 사서 보드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당장 필요한 게 뭔지는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브랜드보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만약에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고 뭐 1월 중순 2월이 그럼 다음에 거로 줘버리잖아. 다음 년도 걸로 주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 내가 지금 원하는 그래픽의 데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작년 거 혹은 이번 연도 시승 데크를 주고 나서 내년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자, 일단 에이벨 지금 싱글 티탄 그리고 더블 티탄, 카본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세 장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쉐입은 다 똑같고 싱글 티탄이든 카본이든 뭐 레디우스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잖아. 저는 이제 카본만 타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거에 대한 솔직하게 관심이 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제품의 그 상세 스펙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한쪽에 제품 그 상세 스펙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산되는 모델은 카본하고
그리고 티탄, 그리고 더블 티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이벨 같은 경우는 다른 데크에 비해서 특히나 티탄 같은 건 들어보면 다른 데크에 비해서 되게 가벼워. 네,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 티탄 같은 경우도 어쨌든 풀 티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티탄에 비해서 그 형이 타봤을 때는 되게 조종성도 되게 편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티탄이라서 되게 힘들 거다, 버거울 거다, 그 체력이 좀 빨릴 거다 이런 생각을 별로 잘 안 했었거든. 근데 어쨌든 정수민 라이더 같은 경우는 카본이 메인이잖아. 그쵸. 저는 원래 싱글 티탄도 많이 타봤었는데 저는 이제 트릭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카본으로 온 편이라서. 네. 너 같은 경우는 또 그전에도 그 에이벨 라이더 되기 전부터 돈덱부터 시작해서 에이벨부터 시작해서 너 진짜 많이 탔잖아. 네, 너도 근데 진짜 많이 탔죠. 너도 이제는 구력이 좀 돼서 여러 데크를 타다가 지금 어쨌든 에이벨에 정착한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어쨌든 누구보다 카본을 잘 알 테니까 우리 카본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네. 지금 에이벨 카본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보통은 그러니까 풀 카본, 그러니까 카본 립이나 아니면 카본 로드, 카본 빔 이런 거 말고 풀 시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그 유리섬유 파이버글라스처럼 그 풀 시트로 장착하는 브랜드들이 몇몇 있어요. 풀 카본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근데 얘네 지금 에이벨도 그렇잖아. 네. 근데 에이벨은 상판에서만 토션만 잡아주려고 상판에만 카본을 준 게 아니라 베이스 면에도 들어가지. 그럼요. 마벨 카본 같은 경우는 베이스 하나, 상판 쪽에 하나, 그렇게 해서 통카본이 2장 들어가고. 아, 그러면 베이스 위에 카본이 깔리고 그 위에 이제 그 파이버글라스 에폭시하고 그 위에 이제 우드를 올려서 우드 위에 이제 유리섬유 파이버글라스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 위에 이제 카본 탑시트를 넣고 그 위에 이제 탑시트를 또 올리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중간에 압착하는. 그러면 근데 내가 눌러봤을 땐 생각보다 그렇게 뻣뻣하지 않던데 데크가? 생각보다 뻣뻣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립이 안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탔을 때 뭐 이제 카본이라서 뭐 그립이 티탄보다 좀 낮을 거다. 확실히 낮은 건 있는데 그래도 다 버텨주는 그립은 확실하게 다 나오다 보니까 위에서 타는데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카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티탄 같은 경우는 이 그 라이딩 질감, 그러니까 뭔가 좀 묵직하고 그리고 그립이 일단은 내가 인클레이션이나 앵글레이션이 좀 깨지는, 뭐 버프가 있어서 좀 무너지는, 그리고 축이 깨지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렇지 데크가 덜 펴지고 덜 감기면서 그 포지션대로 쭉 빨려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카본은 똑같은 힘으로 내가 그 하중 밸런스가 안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로프 컨디션에 따라서 데크가 좀 튀는 맛이 없잖아. 솔직히 있잖아, 카본은.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경쾌함 때문에 카본을 선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뭐 그립이 티탄보다 그립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포지션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티탄은 그냥 묵직하게 쭉 포지션만 잡고 있으면 쭉 이렇게 가는데 티탄은 그 안에서 반동에 대한 리바운딩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립이 조금 덜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도 고객님들이 요 에이벨을 선택하실 때 내가 어떻게 타는지 그 내가 어떻게 타고 싶은지 성향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경쾌하게 타고 좀 리드미컬하게 타는 사람들 그리고 트릭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난 카본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아무래도 너도 트릭 많이 하잖아. 네. 아무래도 카본 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히려 좀 데크에 이제 안 부러지니까 잘. 왜냐면 티탄보다는 그래도 카본 소재가 다 들어가 있으면 물렸을 때 이제 그 데크에 가해진 데미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카본이 조금 더 흡수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카본이 확실히 이게 이 인장력하고 압축력에 대한 그 강도가 있잖아. 그래서 확실히 임팩 데미지에는 조금 강점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티탄 같은 경우는 셀에서 그 만약에 똑같이 90의 임팩 모멘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티탄 같은 경우는 그 90은 견디지만 91만 넘어가도 데크가 훅 그 한계점, 인계점만 넘으면 데크가 그 접힌 채로 안 펴지거든. 그렇죠. 쇠판이다 보니까. 근데 카본 같은 경우는 그 인계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정 부분 넘어가도 운이 좋으면 데크가 그 한계점 이상으로 쉬었다가 다시 펴지면서 이제 모든 힘을 풀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나 트릭할 때도 어쨌든 그 반발성 좋고 리바운딩이 빠른 게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왜냐면 편하게 타기 위해서 카본을 선택하기도 했고 이제 요즘은 뭐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많이 좋아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거의 다 좀 트릭도 같이 하는 추세로 오고 있다 보니까 왜냐면 라이딩만 하면 심심해. 왜냐면 영상만 찍어도 이제는 예전에는 마치 눕고 많이 쓸고 다니고 하면 그쵸. 그게 2분, 3분 쭉 연결이 돼도 그렇게 루즈하지 않았거든. 그쵸. 근데 이제는
네. 진짜 라이딩 하시는 분들, 특히나 해머 타시는 분들 보면 진짜 기술들이 다 상향 평준화 됐어. 네. 그러니까 요즘 정말로 라이딩들은 정말 다들 잘하시는 그러니까 다 상향 평준화 돼서 이제 그렇게만 찍어서는 뭔가 그 안에서 뭐 익사이팅하거나 뭔가 무브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트릭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 트릭으로 좀 많이 이제 전향하시면 더. 근데 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라이딩만 하긴 심심하니까 트릭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지금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봤을 때 이제 한 방 한 방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라이딩 하다 끝나네 이런 루즈한 느낌을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라이딩하는 스타일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볼 수 있거나 이렇게 막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은 솔직히 아니었잖아. 그렇죠. 몇몇만 하는. 그래서 알파인 타지 왜 저렇게 타? 이런 얘기 들을 정도였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상향 평준화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 정도의 퍼포먼스와 그 정도의 어쨌든 영상은 조금 또 이게 또 손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보면 조금 심심해 확실히. 그리고 타는 너도 지금 해머 지금 몇 년 탔지 너? 전향으로 탄 지가? 7년 정도 탔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7년 동안 맨날 쓸고만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사는 사람도 심심할 거야. 왜냐면 이게 어쨌든 라이딩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위에가 보면 정체기가 있다고 좀 생각해요, 라이딩 쪽에서는. 그것도 더군다나 이게 슬로프를 거의 정해놓고 타서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진짜 해외처럼 여기 스키장 저기 스키장의 슬로프 컨디션이나 슬로프의 경사도 그리고 슬로프 설계가 다르면 너도 그렇잖아. 휘파에서 오래 타다가 갑자기 하이원 가면 재밌죠. 똑같이 라이딩만 해도 재밌잖아. 근데 보드를 잘 타고 하려 그러면 어디 하나 이제 짱 박혀서 거기에서 주구장창 연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정책이라는 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 트릭을 넘어간다 뭘 한다 이거보다 그냥 한 3년 4년 되면 보통 한 번씩 오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베이스를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왜냐면 다른 데 가보면 재밌거든. 맞아요. 여기서는 눈 감고 타도 이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후. 이게 있잖아. 여기 가면 구릉이고, 여기 가면 경사고, 이게 있는데, 안 타던 데 가면, 뭔가 긴장해서, 아니, 아무 생각 없이 타면 그냥 놓고 가는데 뭐. 그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스릴감 있게 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에이벨 지금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두 남자 토크예요. 그냥 스노보드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에이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본이 위아래. 네, 그쵸. 그리고 걔네 카본도 러버가 들어가나? 티타는 러버가 들어가거든? 카본도 러버가 들어가요. 고무 러버가 들어가는데, 고무 러버도 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번 시즌부터는 탑시트 쪽에 크리스털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또 탑시트 위에 진동 잡아줄 수 있는 것도 붙여놨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네, 그러면. 스펙이. 그렇게 딱 스펙이 이번 연도부터 바뀌고, 아마 내년부터 저희 쪽에서만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데크가 확실히 그거는 있어. 데크가 헤비한 데크들 있잖아. 무거운 데크들. 너도 예전에 에빌도 타보고, 도넥도 타보고 해봤잖아. 타봤죠. 근데 이렇게 무거운 데크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 도넥도 사버 같은 경우는 러버가 3장이 들어가요. 근데 그 러버 때문에 진동이 잡혀주는 것도 있고, 대신 러버가 들어가면 데크가 조금 끈적이긴 해. 반응이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1번 유의 데크들의 그런 그립 느낌은 안 나오거든. 좀 약간 진중한 느낌이 좀 나와. 라이딩 질감 자체가. 근데 무거운 데크들도 타봤고, 에이벨처럼 조금 라이트한 무게 데크들도 타보잖아, 너는 지금. 근데 확실히 무거운 데크는 좀 안정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고 데크가 땅바닥에 붙은 것도 껌 붙어서 찌끄덕거리면서 늦게 넘어가는 것처럼 CNG가 엣지 컨택 시키고 넘길 때 확실히 둔한 게 그치. 그게 둔한 게 있는데 대신 탈 때는 너무 안정. 그렇지. 그 무게감에서 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에이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쨌든 내가 들어봤던 에이벨은 전반적으로 해머치고는 되게 가벼운 무게거든. 해머치고는. 경쾌한 라이딩 하기엔 되게 좋은. 그래서 그런 데크인데 거기다 이제 러버 들어가서 진동 잡아주고 거기에 탑시트까지 또 진동을 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그 완충제를 하나 더 넣었다고 하면 어쨌든 라이딩 질감을 잡겠다는 소리거든. 그쵸. 그런 라이딩 질감에서 기존하고는 좀 다른 조금 더 그 끈적이는 이런 느낌을 좀 잡고 싶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전반적으로 느낌이 데크의 기존 갖고 있던 그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살리고 가볍고 경쾌하고 스윙이 쉬운 이런 데크의 느낌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포지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해서 오는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확실히 강점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아벨 대표도 매년 가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거기서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노보드를 탔던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 그치. 왜냐면 자기도 타고 있고 그 라이더들한테 피드백을 들으면 대충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뭐가 원하는지를 이제 알아듣잖아. 네,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 녹여 붙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벨 같은 경우도 뭐 국내 브랜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체코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더 출신인 사람이 만든 거라서 무언가 일반적으로 그 해외에서도 뭐 모든 웬만한 브랜드는 다 라이더가 기초가 됐지. 라이더 보드 타는 사람들이 뭐 버튼도 마찬가지고 심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브랜드가 다 라이더 출신인 실제로 자기네가 좋아서 타던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그 브랜드를 이제 오래 영위하다 보면 실제로 엔지니어 쪽 애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괴리가 생기는데 아직 이제 에이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쥐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전개되고 뭔가 변화를 주고 이런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를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정성, 지금도 안정성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시는 거 보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안정기에 들어가서 가만히 놔둬도 이 데크는 이런 성격, 이 데크는 이래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없거든. 왜냐면 바꾸면 이걸 왜 바꿨는지 뭐가 좋아졌는지를 또 떠들어 줘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바뀌었다는 걸 뭔가를 자꾸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가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그쵸.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긴 한데 단점으로 보자면은 뭐 작년에 이데크가 좋아서 사신 분들은 게 갑자기 그치.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아벨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라이더 성향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눈에서 좋게 라이딩 하실까 그거를 생각하고 매년 가서 이제 얘기하고 상담하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이게 바꾸는 거 매테리얼적으로 그리고 그 테크적으로 뭔가 바꾸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다만 바꾸게 되면 어떤 이유로 왜 바꿨는지를 사람들한테 진짜로 많이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선택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 정수민 라이더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작년에 테스트할 때 나는 카본이 정말 좋았어. 근데 카본에 뭔가가 들어가면서 카본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이 바뀌진 않겠죠. 왜냐면 기본 소재가 카본이니까 카본 아닌 것처럼 바뀌진 않겠잖아. 근데 거기에서 내가 굳이 예전에 못 느꼈던 뭐 다른 느낌 아니면 주행 질감이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데크 컨트롤이 전보다 리바운딩이 세져서 뭐 어려워진다든가 아니면 캠버 높이가 높아져서 전부 다 컨택에서 데크를 힘을 살짝만 빼도 데크가 한 번에 빡 하고 펴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여기저기다 빨리 많이 알려주는 노력은 솔직히 필요해. 왜냐면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좋은 제품을 내 환경에 맞춰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햄머의 유저들이 워낙 많고 아 맞다 너 그때도 저것도 봤다 너 니네 그 팀 애들끼리 저거 했던데 그 덕스탠스로 라이딩 하는 거 와 완전 쪼렙이던데 정말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와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는 덕으로 타시는 분들도 정말 존중하고 정말 잘 타시는 분들 잘 타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말이 많잖아요. 덕으로 타시는 분들이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무릎 나가고 골반 나가고. 근데 어느 정도 다 갖춰진 상태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안 아프게 다 타는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모두 열심히 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너한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자,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덕은 덕대로, 햄머는 햄머대로 서로 무시하고 갈라치기 하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스노보드라는 게 자. 티탄 좋아하는 사람은 티탄을 좋아한다 그래서 카본 타는 사람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잖아. 그쵸. 응. 근데 포지션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배척하고 서로 뭔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대신 그건 있어요. 서로 간에 슬로프에서 만났을 때 서로 간에 교행되는 크로스점이 달라요. 그래서 햄머 타는 친구들이 슬로프 한쪽 면에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 보내놓고도 진짜 3-4턴, 4-5턴 내가 기다렸다 가도 그러니까 저는 덕을 타니까 솔직히 4턴에서 6-7번이면 벌써 크로스 돼 같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 형 어릴 때 보드 탈 때는 스키어랑 그렇게 많이 싸웠거든. 네.
왜냐면 스키어는 회전 반경이 좁잖아. 좁고 크고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드는 일정 그 에리어 안에서 움직이잖아. 회전 반경이. 그러다 보니까 라인 크로스가 많이 겹쳐서 스키어랑 진짜 버팅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이제 스키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니까 이제는 스키어랑 이제 스키장에서 서로 버팅 나는 건 그 사람의 인성 문제로 서로 뭐 사과를 누가 먼저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로 싸우는 거지. 그쵸. 네가 스키 타기 때문에 싸운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해머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이딩에서도 라운드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해머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겨울 시즌 데일리 진짜 짧잖아. 그러니까요. 90일이야. 네. 그러면 그 90일 동안 싸우고 뭐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타는 동안은 서로 존중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타면 참 좋은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찍었었는지. 왜냐면 굳이 얘는 뭐 그런 걸 안 찍어도 되고 자기가 덕으로 잘 못한다는 걸 굳이 남들한테 안 보여줘도 솔직히 되거든. 그러니까 저희도 덕으로 타시는 분들 되게 존중하고 잘 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하고 타는데 저희도 궁금하긴 해요. 덕으로 타면은 저희가 전향으로 타다가 덕으로 타면 어떤 포지션이 나와서 어떻게 탈까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건데 진짜 안 돼요. 저희는. 근데 그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전향 탔냐? 네, 전 처음부터 전향 탔어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너는 이게 전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전향부터 배울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전향을 탔던 친구들은 덕을 타다가 전향으로 넘어가 그래야. 그러시면 걔네들은 지금 그 라이더들은 전향을 타도 다시 덕 타라 그러잖아. 근데 얼추 탈 걸?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무릎 쓰는 타이밍이나 몸 쓰는 느낌이 틀려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정수민 라이더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전향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전향이 유행을 하고 전향에 대한 유저들이 유입이 많아진 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플 만큼 다 아파봤고 다칠 만큼 다 다쳐봤고 어떻게 타면 아프고 어떻게 되는 포지션이 무리가 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자리가 잡혔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항상 난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뭔가를 타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유튜브에서 기본 강습 정도는 보고 타고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머리에 넣고 나서 본인이 시도하고 싶은 것들을 시도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야 부상도 부상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에 좀 기초 영상 좀 많이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죠. 제일 좋은 건 돈 쓰고 강습 받으세요. 근데 진짜로 이게 돈 내고 배우는 거랑 돈 안 들여서 배우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자,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자습하시는 거랑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우는 거랑 틀려요. 학업 진도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유튜브 봐서 본인이 꽂히는 스타일이 있잖아. 그럼 그 스타일의 사람한테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거 처음에 기초만 다지고 와서 1회성, 2회성 뭐 이렇게 한두 번만 받으시더라도 엄청 도움 많이 돼요. 왜냐면 강습하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어떻게 보면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 뼈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뼈대는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살을 많이 붙일지 아니면 슬림하게 붙여서 길게 뽑아낼지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기초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타라 정석대로 이거를 떠나서 데크를 운영하고 가용하고 내 그 관절 부위를 범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좀 배우시고 습득하시고 스노보드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다시 뭐 에이빌로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에이빌 같은 경우는 지금 싱글 티탄이 우리 쪽에서는 판매를 해보면 더블 티탄보다 싱글 티탄이 월등히 많거든, 수량이. 그렇죠. 판매 수량이.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 있어. 그 제품을 구매하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뭔가 데크를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블 티탄을 타면 되게 잘 타는 사람. 지금 촬영 중에 메모리가 다 차서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돌려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데크를 좀 이기려는 이런 욕망들이 좀 있어. 그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어떤 데크가 어렵다 그러면 이 데크는 잘 타는 사람들이 타는 데크가 만약에 정해지잖아. 그러면 그 데크를 타야 내가 잘 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아니면 그걸 타야만 내가 잘 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형도 이제 보드를 오래 탔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특히나 해머 그 카빙 쪽 카테고리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은
우드가 훨씬 편할 텐데 왜 어려운 저 데크를 갖고 왜 이렇게 타시지? 아니면 이 사람은 티탄 타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드가 편하다 그러면서 자꾸 티탄에서 얻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자꾸 우드한테 바라면서 데크를 자꾸 바꾸시지? 이런 게 있거든. 보여지거든. 그래서 지금 에이벨 같은 경우도 더블 티탄이 제일 단단한 거지. 그쵸. 더블 티탄이 제일 단단. 그리고 기본이 이제 싱글 티탄이고, 그쵸. 거기다 이제 너처럼 그 트리극 성향이 좀 있거나 좀 경쾌한, 그리고 리바운딩 위주로 좀 탄력적으로 보드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카본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에이벨에서는 계속 카본만 탔던 거야? 네. 계속?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야, 근데 데크를 너는 그러면 카본이 맞을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선택을 한 거야? 제가 원래 다른 데크를 타고 있다가 158 카본을 어떻게 시승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탔어요. 근데 그거에 꽂혀서 그냥 머무는 거구나, 그냥. 근데 158 카본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좀 짧지. 너 보통 62, 63 이렇게 탔잖아. 그런 스펙인데도 너무 저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뛰었을 때도 이제 탄성 같은 것도 잘 나오고 트릭 할 때도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크는 나는 진짜 잘 맞겠다 해서 그냥 저는 티탄도 선택 안 하고 바로 카본으로 왔어요. 그러면 너 같이 타는 그 무리들 있잖아. 크루들이. 그럼 그 크루들은 다 카본이야? 원래는 보통은 따라가거든. 네. 보통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뭐 싱글 티탄을 하든 더블 티탄을 하든 그 물이 성향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원래 같으면은 여자애들은 거의 다 티탄을 탔었어요. 원래는 원티. 네. 싱글 티탄. 싱글 티탄을 타다가 싱글 티탄에서 이제 한 치스를 길게 3cm 정도 늘리는 대신에 카본으로 나왔어요. 원래 싱글 티탄을 1호에 탔다고 하면 카본으로는 1호로 사이즈 업해서. 네, 사이즈 업해서 왔어요. 왜냐면 그립이 하기 때문에. 네, 그립을 선택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카본이라는 게 좀 트릭할 때 좀 누리기가 쉽다 보니까. 그렇지. 요즘은 남자들도 트릭을 많이 하지만 여자들도 이제 좀 트릭을 근데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 많이 오는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팀 자체가 막 김승민 라이더나 저나 뭐 전인성 라이더나 다 이제 트릭으로 뛰다 보니까 하나씩 다 알려달라고 그냥 하고 싶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라이딩이 완성됐다 보면 다른 걸 도전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왜냐면 이게 심심해지거든. 그럼 어쨌든 싱글 티탄이 카본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거지. 그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티탄도 타보긴 했는데 확실히 단단해요. 근데 이게 눌러봐서의 텐션은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허리를 눌러봤을 때, 허리값에서 손으로 눌렀을 때 탄성이나 이런 것들은 단단한 느낌은 비슷한데 실제로 탔을 때 라이딩 질감이 완전히 카본하고 티탄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눌러만 봐서는 나 이 정도 단단하면 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으면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에이벨 같은 경우는 시승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타봤으면 좋겠어, 데크를. 왜냐면 휘닉스에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타볼 수 있잖아. 왜냐면 저도 이제 강훈기 대표님한테 말해서 뭐 그날 이제 말하면 막 며칠 안에 갖다 주세요. 뭐 티탄이 이거 필요해요, 이거 시승 나갈 거 하면 갖다 주시기 때문에 저가 아니더라도 라벨 이제 라이더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언제든 좀 자유롭게 타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타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 라이더들한테 가서 얘기하기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라이더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DM 보내요. 에이벨 본사 그 인스타에다 DM 보내요. 나 어디서 타는데 니네 데크 이게 정말 궁금하다. 나 이거 한번 타볼 수 있겠냐. 근데 그거 안 돼. 내 데크 비싼 거니까 안 빌려줄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타봤으면 좋겠어. 스노보드 데크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티탄이, 그러니까 매장에서 눌러보시면 카본이나 싱글 티탄이나 두 개의 뭐 단단함이나 뭐 그 탄성이나 이거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눌러봐서는 앞에 안 써 있으면 그거 구별하기 쉽지 않을걸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이제 느껴지지. 카본하고 티탄하고는 확실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민 라이더처럼 뭐 인스타나 아니면 그 유튜브 영상들 보면 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김승민 라이더 서치 한번 하셔서 어떤 스타일로 타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경쾌하게 타고 싶은 스타일들은 카본을 선택하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처음에 지금 에이벨 같은 경우는 카본이 아예 그 일반 우드, 생 우드가 없잖아. 싱글 티탄밖에 없기 때문에 싱글 티탄을 타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성향이 나는 이거보다 좀 더 경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카본으로 가시는 거고, 얘보다 더 묵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블 티탄 가시는 거고, 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에이벨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벨을 타보시고 다른 브랜드 궁금하면 그 다음엔 다른 브랜드 사시면 돼요. 여러분의 몸은 문제가 아닙니다. 장비가 문제지. 이건 지극히 장사를 하는 사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항상 손님들한테 그러거든. 오늘 장비 만약에 네가 우리가 샵에 처음 왔는 손님이야. 내가 너한테 장비를 권해줘서 네가 장비를 샀잖아. 이거 어때? 그러면 좋아요. 샀어 네가 장비를. 근데 바로 사서 며칠 있다도 아니야. 그날 사서 결제 끝나잖아. 그럼 나 손님한테 얘기해. 타시다가 잘 안 되면 또 오라고. 다른 데 거 권해주겠다고. 여러분의 몸은 잘못이 아니에요. 장비가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몸에 뭔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 그냥 안 되면 또 사요. 돈 들여서. 이게 시장 경제야. 이 시장 경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다 타보시고, 일단 에이벨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시승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데크 시승할 수 있는 데크들을 조금 종류별로 좀 많이 갖고 다양하게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에이벨을 타고 싶으시면 DM 보내셔서 타볼 수 있으니까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에이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꾸준하잖아. 그럼요. 네, 정말 꾸준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원기도 그렇고 니네도 그렇고 어쨌든 힙합이 메인이다 보니까 힙합은 진짜 많지. 힙합 진짜 많죠. 근데 다른 스키장 가도 뭐 에이벨 데크 많기도 하고. 그리고 좀 탄다는 애들 중에 에이벨을 거쳐간 애들이 꽤 많잖아. 거의 다 웬만하신 분들 거의 다 타보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몇몇 애들도 그 정도의 이름 그 네임밸류를 갖기 전부터 에이벨을 타서 네임밸류를 얻고 이제 타 브랜드로 넘어가고 이게 그거는 뭐 프로모션, 그러니까 그 협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그쵸.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퍼포먼스를 키우고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데크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인 거야. 그 그쵸. 데크 하나를 갖고 정복을 못하고 그 데크를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타면 탈수록 어렵고 혹은 어제 탔을 때도 그렇고 오늘 탔을 때도 그렇고 이런 데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성장과 같이 가도 데크의 성능 문제로 내 실력을 키우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데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 정도 돈을 들이고 탈 수 있는 모델 중에서 그리고 그 정도 돈을 지출하고 선택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성장함을 같이 갈 수 있는 데크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자일 때는 초보스럽게 타도 뭐 나를 뱉어내거나 특별히 내가 컨트롤하기 어렵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일정 레벨 이상 올라와도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만큼 데크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유의 모델이기 때문에 뭐 싱글 티탄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더블 티탄을 선택하시든 카본을 선택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 접근성이 쉬운 건 싱글 티탄. 그리고 싱글 티탄 위로 이제 티탄의 성능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인데 더 단단하고 좀 더 묵직한 라이딩 그리고 조금 더 안정된 턴 홀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더블 티탄 가시는 거고, 거기에서 좀 더 작은 호나 좀 더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좀 더 익사이팅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데크의 반발성이나 데크가 실제로 카본 같은 경우는 타면 탈수록 더 가볍게 느껴져요. 들고 있을 때보다 실제로 발바닥에 붙여놓고 탈 때가 리바운딩이 세기 때문에 데크가 더 경쾌하고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렇죠.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진짜 많이 타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굳이 아벨 데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타시는 데크들도 요즘 시중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데크이니까 이것저것, 왜냐면 큰 돈 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선택폭은 크게 해서, 왜냐면 영상 보시고 이 사람처럼 타고 싶어 해서 아벨로 와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 어쨌든 뭐 백몇십만 원이란 금액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말씀해 준 것대로 시승데크 탈 수 있는 것들은 시승데크 많이 타보고 나서 내 성향에 맞는 걸 제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촬영이 길어지긴 했는데 에이벨 결론은 좋습니다. 보드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이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정수민 라이더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휘식스파크에서 혹시라도 보게 된다 그러면 정수민 라이더 인사 꼭 해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DM 보내세요. 어차피 얘가 귀찮지 내가 귀찮지 않거든. 근데 정말 귀찮지 않고 그런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네. 그 말이 너 나중에 부메랑 돼서 하루에 막 몇천 건씩 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형 근데 그건 인정했어 진짜. 중국 애가 갖고 와서 네. 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너 갖다 주는 거 보고 이 새끼 많이 컸네. 이 새끼 많이 컸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 저는 왜냐면 브레이 때 봤으니까. 그치. 네.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일하자 바쁘니까 애들 영상이라는 거 다 챙겨서 못 봐. 그런 것도 있어.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승민 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에이벨 좋죠. 근데 이게 이거 그 에이벨 대표가 볼 수도 있어.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말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정말로 내돈내산으로 하면서 너무 많은 데크를 타왔었고 그 중에 제가 158 카본을 타면서 처음으로 이제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했던 거라 정말 자부심은 있어요. 왜냐면 정말 좋아하는 데크를 내가 스폰 받아서 탄다는 게 정말 좋은 행복이니까. 왜냐면 형은 너 처음 입문할 때 진짜 보리니 시절부터 봤잖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어떻게 타고 어떻게 이만큼 올라왔고를 저는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촬영도 이제 제가 힙합 온 김에 오늘 그 버튼 촬영 한 김에 올라온 김에 밥 먹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승민이한테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뭐 하고 있냐니까 오늘 때마침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퍼져 있어? 그랬더니 방에 퍼져 있대. 그래서 야 너 잘 됐다. 형이라 그러면 이거 형 이런 컨셉으로 하는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너 그럼 출연해라. 안 되겠다. 너 빨리 넘어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찍고 지금 퍼져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돼서 찍는 거니까 다만 이제 에이벨 라이더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오늘 얘기의 주제를 제가 느끼는 에이벨과 제가 판매하면서 보는 에이벨과 실제로 라이더들이 생각하는 에이벨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리려고 어쨌든 주제를 에이벨로 잡은 거고 실제 내용은 보면 우리 보드타는 잡 얘기가 더 많았잖아 지금. 그쵸. 제가 낯가림도 심하고 인상이 막 쓰고 있으면 싸나워 보이는데요. 진짜? 저 되게 형은 너 볼 때마다 맨날 그러잖아. 잘생겼다고 맨날 형이 그러잖아. 싸가 좋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타다 보면 강습할 때도 있고 뭔가 핸드폰 할 때도 있고 인사 못 드리는 경우도 많고 뭔가 DM 주시려고 하면 저도 그분 알아보고 인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힘들다 보니까 근데 뭐 노력까지 해. 그냥 너한테 아는 척만 해주면 그냥 아는 척 해준 사람한테만 그냥 인사해주고 하면 돼. 얘가 숙기가 좀 없어요. 그리고 낯가림이 좀 있어서 친해져서 뭐 지금 저랑 인터뷰 하는 그 목소리 톤만 봐도 아시잖아. 나는 이렇게 막 하이톤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는데 얘는 그냥 네. 뭐 전화 통화할 때도 돼. 너 뭐 하냐 그러면 예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 톤이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지나치는 거면 얘가 못 들었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는 척 해주시면 반갑게 인사해 줄 거니까. 누군가 저한테 인사해 주는 게 싫은 사람이 솔직히 없죠. 그치. 알아봐 준다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지.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 진짜 뻘쭘히 한다.